자, 1번 락키 매트릭스 네,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적 프로젝트 관리 유형 세 가지는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번다운 차트와 EVM 비교, 프로젝트 갈등 관리 유형,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죠. 프로젝트 품질 비용과 품질 통제 도구,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 화이트 레벨 마케팅은 137에 나왔죠. 린 스타트업, 이거는 뭐 오래된 거고. 고객 여정 지도, 표준 특화 필수와 프렌드, 이거는 네, 의무사항, 셀의 개념 및 주요 지표, 내부 경영 분석,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사설 모형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인시던트 관리와 문제 관리, 프로블럼 관리. 락키 매트릭스. 락키 매트릭스는 뭐 작성 워치는 키 리스폰스 롤, 그다음에 롤 디스팅션, 디스트론 갱신. 여기서 이제 지금 반대로 썼는데 RACI를 먼저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뒤에 써야 되고 RACI를 먼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써줘야 돼. responsible, accountable, 그다음에 consulted, informed 요 네 개를 먼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 시 주의사항은 뒤에다 써야 돼. 여기는 안 써있는데 작성 시 주의사항은 여기다 쓰는 게 맞아요. RACI가 뭔지도 모르는데 작성 시 주의사항부터 먼저 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전사 프로젝트 관리 유형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기능 중심, 펑셔널,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조직, 매트릭스 조직, 프로젝트 중심. 사실 이것만 써도 그냥 한 5.5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더 자세히 쓰면 점수는 더 올라가겠죠. 매트릭스 조직은 위크, 밸런스, 스트롱 매트릭스로 구분된다. 네. 요것만 조 자체가 키워드니까. 번다운 차트와 EVM. 번다운 차트 EVM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번다운 차트를 먼저 써야지. EVM하고 위에는 문제는 번다운 차트인데 EVM 먼저 쓰고 그다음 번다운 차트 몇 페이지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하셨지만 잘 하셨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주체할 수 있는 관리 기법. 사업의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여. 그다음 번다운 차트 같은 경우는 그래픽으로 이제 남은 업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거는 거기선 그 감리에서는 번다운 차트 같은 거는 에자일은 그게 없으니까 이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EVM은 프로젝트 진척 성과 분석, 그 다음에 잔종 추정, 그 다음에 뭐 여기 주면 5개 정도면 써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PV, EV, AC가 뭔지는 써줘야 돼, 최소. 가로축은 이렇게 쓸 거고, 철저한 문서와 지속적인 관리,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레스 밴로그 작성, 스트레스 리뷰 비교, 그 잠재적 이슈 예측 불가고, 그 다음에 문서에 치여 죽죠,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지표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적용 프로세스 때 이건 3단락이니까, 요걸 써도 되고, 딴 걸 써도 되는데, 어, 요게 같이 되나? 구성원이 이걸 싫어할 텐데. 하여튼, 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번다운 차트 하는 사람이 EVM 작성하기 싫어서 번다운 차트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프로젝트 갈등 관리도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First thing 이거 저번에 나온 문제인데 Problem solving, compromise, withdrawing, smoothing 그래서 요 5가지가 정해져 있고 요렇게 해서 설명을 써야 되고 설명이라도 읽어보면은 강요는 상대방 관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관철하려는 유형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그 협력하는 태도와 개방적인 태도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통찰력을 통합하여 일치점에 이르게 하는 유형. 철에는 갈등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유형.
수용은 갈등 해결을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고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유형. 타협은 이해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의 해결책 모색. 상호 절충한 모색. 네, 이래서 동기부여 이론도 같이 설명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 괜찮은데, 색깔? 이거는, 색연필. 내용 이론,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허치버거 2 요인 이론, 맥그리거 XY 이론, 그 맥클랜드 욕구 이론, 그다음에 과정 이론은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품질 비용과 품질 통제 도구, 요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품질 비용은 예방, 평가, 그다음에 내부 실패, 외부 실패, 이건 여기서 정한 게 아니라 그 경영 거기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아니, 이거밖에 없어, 답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 뭐 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 이게 누가 정한 건지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걸 써야 되나. 근데, 어, 경영 이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 품질 통제 도구는, PC본, 그다음에 플로우 차트, 그다음에 스캐터 차트, 그다음에 파레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컨트롤 차트, 그다음에 체크 시트. 네. 여기서 한 5개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거는 뭐 아까의 것과 그다음 품질 도구를 매칭시키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레빌 마케팅은 137회 나왔던 거죠. 네. OEM, OEM. 타사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의 브랜딩, 리브랜딩하는 판매 마케팅 사업 전략. 그러니까 예전에는 OEM을 줬는데 그걸 넘어서 그냥 갖고 오면은 내 라벨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137에 나왔는데 바로 전 건데. 그래서 1단계는 뭐 근데 이거는 사실 개념 맞으면은 개념에서 다 틀렸지.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자세히 써야겠죠. 근데 그 당시 시험에 나왔을 때는 개념만 맞으면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죠, 뭐. 왜냐면은 개념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거고, 이걸 알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왔을까 생각하면은 그때 백캠 논란이 있었잖아요. 알아요? 응. 같은 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택가리만 했는데, 잘 안 나온다. 택가리만 했는데, 가격이 달랐죠. 하여튼,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무작정 내는 경우는 없더라고. 뭔가 있었어. 린 스타트업, 린의 7가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요걸 써야 돼, 요걸. 런, 빌드, 메저, 아이디어, 데이터, 코드. 요걸 써야 돼.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를 알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이거는 사실상 알기만 하면 시간 버는 문제죠, 뭐. 네. 그쵸? 근데 모르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고. 고객 여정 지도. 고객 여정 지도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 경험 관리와 페르소나. 그래서 브랜드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되고, 서비스 상호작용. 그래서 고객의 경험은 넓고 세밀하게 나누어진 컨텐츠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여정 지도는 뭐 7단계가 있는데 뭐 굳이 다 쓸 필요 없고 여 페르소나 하나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고객 행동,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페인 포인트와 인사이트, 그리고 아이디어, 정보 수집 이렇게만 써도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단계를 이렇게 하나씩 쓰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기만 알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만. 표준 필수 특허와 프렌드. 이것도 시험에 저번에 나왔었죠. 일단 표준 필수 특허는 SSL 채택한 기술 표준 구현하면서 필수적인 특허. 프렌드는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회원으로서 독점점 이점에 근거해서 라이선싱을 남용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말미가 거의 안 돼. 그 말미를 문제가 1교시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개념을 쓴다고 했을 때 말미를 미리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TCP라고 하는데 기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프로토콜이나 규약을 써야지. 근데 막 말 쓰다가 뒤에 그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확 가버리잖아요? 말미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 그냥 내가 아는 거를 나열해 놓고 문장을 말미가 안 맞으면 문장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특허가 말미고 여기 의무조항이 말미인데 그게 없어. 하여튼. 그리고 의무사항은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 네. SLA도 보면은 약정서, 문서, 뭐, 그 문서화 잘 했는데, 뒤에 가니까 이 설명도 다 말미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키워드가 거긴 없었어. SO, SLA, SLM, SRM. 그 다음에 주요 지표는, 주요 지표를 이렇게 쓰면은 해본 거 알거든요? SLA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숫자야, 숫자, SLA. 근데 그거는 SLA 안 해본 사람이 느낌이야. 이 SLA는 무조건 숫자로 끝나게 돼 있어. 서비스 가동률, 율이죠. 다수전 오류 건수, SR 적기 처리, 네트워크 가동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널티 인센티브 뭐 이런 거야, 뭐. 응. 이거는 뭐, 나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갑이 있고 을 있잖아요? 을한테는 을하고의 약속이 SLA이고, 계약의 근거가 SLA 도달률이거든요? 그럼 이 을들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이 SLA 도달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자기가 해야 돼. 이 도달률을 얼마나 했는지를 해서 각자 또 그게 나눠져요.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여기다 주는 거죠. 페널티는 아까 그 SLA의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 뭐 99라고 했는데 98이 됐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 페널티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재계약의 근거가 안 돼. 을들도 다 이 사람들은 을들의 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어, 숫자로 중요하다. 내부 경영 분석. 이건 안 풀었죠. 내부 경영 분석은 뭐 가치 사슬 분석은 이따가 포터 그 아저씨 거 나올 거고 7S, BSC 가능 역량 분석. 그래서 가치 사슬 분석 뭐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BSC. 그다음에 뭐 가능 역량 분석. 7S. 이거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그렇다. BSC도 균형 성과. BSC 그 키워드 뭐예요? 붐.
네. 네? 맞아요. 정리했어요? 지금? 아, 그럼 IT 경영은 그, 그래? 저기, 환경 노출. 이 환경 노출할 때는 이거 지금 문제가 환경 도출에서의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수학은 잘 안 나오고, 포시도 나오고, 요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큰 주제인 거예요, 사실상. 네. KPI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요즘엔 잘 안 하긴 하지만, KPI하고 또 반대된, 그, 비교되는 게 뭐예요? OKR. 가치사슬 모형. 마이크로소프트 가치사슬 모형은 이거 안 그리면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마진. FI, HR, TAD, P, 프로큐어먼트, 인바우ンド 로지스틱스 오퍼레이션. 이 밑에를 쓰라는 건 아니고 요건 써야 돼. 최소한. 최소한이야, 최소. 그럼 개념을 보지도 않아. 최소한 쓸게 요거. 최소한 쓸게 요거. 최소한 쓸게 요거. 최소한 쓸게 요거. 맞아. 요거까지 쓰면 좋은데 뭐 자리 없으면 안 써도 돼. 그리고 뒤에는 아까 그거를 정리하는 글을 써주면 돼. ITIL. 이거는 면접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연속해서 나온 적도 있어. 5회 연속.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벙 찌는 경우가 있죠. 면접 준비하면서. 큰일 났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IT 경영, ITIL 자격증 있거나 IT 경영 잘하시는 분이야 뭐 잘하시는 분도 이거 대답 잘 못해요. 왜냐면은 막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근데 면접 문제 나오다가 왜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 이랬는데 왜냐면 시험에서 본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도 아니야. 그러더니 확 났어요. 그래서 면접 문제 잘 봐야 된다. 근데 면접 문제만 정리해도 한 달 걸려요. 그 면접 문제가 막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말한 거 그냥 써놓은 거라서. 근데 거기서만 잘 준비하면 1년에 한 번은 어려운 문제 반드시 거기서 나온다. 요런 거. 어떻게 보면 풀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문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 해도 잘 나온다. 그래서 경영. 그래서 인시덴트는 정의 읽어보면 인시덴트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정상화되도록 복구하여 비즈니스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그게 인시던트. 그럼 프로블럼 문제는 IT 강용성을 높이는 개선 활동. 다르죠. 이건 리스크 최소화. 이거는 그 RTO, RPO 같은 거죠. RTO하고 RPO하고 단위 알아요? RTO는 시간이니까 1시간일 거 아니야. RPO는? 아세요? 장훈님? 복구 시점이잖아요.
이거 두 개 다 시간이에요. 얘도 복구 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30분. 그러니까 우리는 30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업치를 30분만 갖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백업치를 30분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34분이 됐을 때 그, 그 4분 이전 거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잘못했다. 우리는 백업치를 1시간을 갖고 있어. 1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1시간 이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사건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업이 망가졌어요. 백업이 망가졌어. 미- 예를 들어서 지금 9시에 백업이 망가졌어. 갖고 있는 거는 8시 거야. 근데 그러면 9시 그 이후부터는 다 백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백업을 1시간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시 1분이 되는 순간 이 1분부터는 이제 백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나중에 복구도 못 살려. 요게 이게 RPO고 RTO는 그 시간, 그 리커버리 타임 얼마나 그 최대 30분까지는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RPO는 그 복구 시점. 설명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복구 시점도 얘도 시간이라는 거. 프로블럼 하다가 이게 나오고 인시던트가 그 RPO, RTO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시간을 요청하고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내용에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문제 식별 등록, 우선순위 분류, 그다음에 분석 및 진단 해결, 사후 검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요 내용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IT 경영을 일단 정리를 했고